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저임금 오르고,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알바 자리가 줄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불과, 한 8년 사이에 시급이 무려 4천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4천원. 도대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급이 빠르게 올라간 나라가 있을까? 이제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현마다 시급이 달라요. 말 나온 김에 일본 시급 볼까? 자, 일본 최저 시급. 일본 아마 도쿄가 제일 높을 겁니다. 도쿄가 높네. 도쿄가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1226엔이에요. 일본은 이제 곱하기 9를 해야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우리나라보다 좀 높네. 자, 1, 2, 6 곱하기 9. 11,000원이네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것 같아요. 일본은 주유수당이 없습니다. 주유수당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일본이 가장 높은 데가 도쿄인데 도쿄가 1226엔. 일본이 가장 낮은 데가 900엔일 거야. 예, 일본이 시급 편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일본은 그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시급이 달라요. 공무원들도 기본급이 다릅니다. 현마다. 예. 오키나와가 이제 1023. 일본이 좀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일본이 뭐 월세는 비싼데 생활 물가는 엄청 싸요. 일본이 가장 부러운 게 그 만화책이나 만화 잡지나 아니면 이제 완구 같은 게 너무 싸요. 그래서 아키하바라 가면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사오잖아. 엄청 싸니까. 우리나라 배 타다 보면 얘들 타미야 같은 것도, 타미야 미니카 같은 것도 일본에 사면 우리나라에서 한 13,000원 주고 일본에 가면 7, 8천원에 살 수 있어요. 싸게. 근데 일본도 한정판은 좀 비싸긴 해. 만화책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보통 일본 여행 갈 때 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 일본은 그런 게 좀 좋더라고. 일본은 아직도 그런 옛날 잡지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잡지가 얼마 없어요. 현장님 혹시 옛날 만화 잡지 아십니까? 예. 그 순정 만화 잡지 아세요? 뭐 윙크, 밍크, 파티, 레상스, 터치, 댕기 모르십니까? 옛날에 나왔던 잡지거든요. 만화 잡지. 지금은 다 이제 폐간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잡지가 요즘에 굉장히 소장 가치도 없습니다. 막 그런 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구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옛날 만화 잡지 같은 게 정말 값어치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물성 창간호가 한 1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게 나올 때 한 1,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배 오는 거예요, 1,000배. 아무튼 우리나라 4년간, 그러니까 4년간이 아니죠. 8년간 오른 시급이 무려 한 3,800원 됩니다. 분명히 2017년에 시급이 6,470원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7,530원, 2019년에 8,350원.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급이 오른 적은 없을 거야.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만큼 시급이 오르진 않을 거야. 2018년, 2019년만큼. 그만큼 비약적으로 올랐어, 비약적으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급으로 혜택 본 사람 누굴까요? 그 시급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급을 혜택을 본 사람들은 현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분들. 왜냐면 현차도 6천원대 했을 때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차도. 5천만원대 기억나거든요. 근데 시급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차 연봉이 거의 배에 가까이 돼버렸잖아. 중소기업은 사실 시급이 오를 때나 지금이랑 큰 차이 없거든요, 여러분. 중견기업은 약간 오르고. 그래서 시급이 이렇게 8년간 올라가면서 한 4천 원 오르면서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는 더 심해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은 딱히 혜택을 본 게 없고 대기업 혜택을 받다는 거잖아. 그 제 생각에 뭐 현차 다니분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저임금 수혜를 많이 본
노동자들은 바로 현차 노동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급 책정할 때 이제 보통 노동자 대표 누가 나옵니까? 민주노총 대표 나오거든요. 보통 여러분 그 최저임금 책정할 때 보통 이제 27명이 이제 참여합니다. 자, 노동계 9명, 그리고 사업자 9명, 사업자 대표 9명, 그리고 공익계 9명. 해가지고 27명. 근데 27명이 다 나오진 않아. 네. 보통 투석이형 가반수로 하면 이제 27명이잖아. 그럼 14명 이상. 총 참가한 사람 14명 이상. 14명 이상 참가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과반 얻으면 최저임금 책정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때도 기억나는 게 뭐 2018년 19년도 그때는 공익계랑 사업계는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찾아보면 나옵니다. 2018년 그때 7,530원, 2019년 8,350원. 올라도 뉴스를 보시면 그때 사업계는 죄다 빠져나왔습니다. 죄다 빠져나오고 공익계 몇 명은 나왔고 노동계는 죄다 찬성했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계에서 몰빵을 해버리고 공익계에서 표를 줘버리니까 예, 책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상황이. 그때 노동계 9명이 다 나왔던 걸로 기억나거든. 9명 다 채우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시기 완성이 됐습니다. 2018년, 2019년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 그때 웃긴 게 뭐냐 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그때도 처음에는 예측이 8,000원인가 그랬어요. 8,000원인데 낮추고 얘가 7,530원 된 거야 이게. 예. 그 내년에 8,300 그때 2019년에 8,350원 올 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9,000원대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낮추고 해가지고 8,350원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저시급 혜택을 보는 곳은 민주노총 노조가 가입되는 회사들. 그 민노총 가장 가입된 회사가 누구예요? 현차 아닙니까? 현대기아 맞잖아. 그럼 다른 사람 혜택 보기 딱히 없어. 여러분 혜택 봤습니까? 시급 오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급이 오르면서 가장 타격을 본 사람들은 단순지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지 쪽. 그러니까 시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히려 타격을 봤어요. 왜냐? 그분들이 이 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왜냐? 자, 시급 오르면서 고용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 비중이 많이 나가니까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죠. 사람 쓰는 것을. 왜냐? 인건 비싸게 낸다고 해서 이게 수익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시급이 오르면 물가 오른다는 거.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른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이 오르는 동안 4대 보험은 굉장히 살벌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건강보험 많이 올랐어. 그 메꾸려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각종 물가들, 뭐 식료품 가격, 월세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급이 올라도 혜택 보는 건 없었어. 근데 고용직장에서 나간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예전만큼 고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상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대변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상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나요? 막상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대기업 단위 노동자들 말고는 정작 냉정하게 말해서 일반 중소나 일반 그런 단순 일자리를 위해서 대우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타격을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나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여러분 서비스업도 대부분 시급입니다. 시급.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더 타격을 보죠. 보통 임금을 적게 받는 곳일수록 단순 일자리 그리고 이제 그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가 많은데 점점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 쪽에서 사람을 안 쓰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이 점점 들어오면서 단순 일자리 대체하는 것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변한 거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엄청 준 거예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한번 생각해봐.
보통 옛날에 이제 아르바이트 3대장이 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 3대장. 아르바이트 3대장이 편의점, 주유소, PC방입니다. 편주피. 예. 분명히 시급이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도 많이 있었거든.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가 많이 없었어. 근데 동네마다 주유소 하나는 다 있었고, 주유원으로 일해본 경험 있는 분들 많을 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근데 요즘에 주유소 알바를 안 뽑죠. 주유소 아예 씨가 말랐죠, 여러분. 셀프 주유소가 돼버리면서. 주유소 보면 이제 소장님 혼자서 그냥 이제 관리하시고, 직원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알바생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유소 SK 총잡이로 일했었는데, 옛날엔 알바생 3명 썼거든요. 셀프 주유소 없었을 때는. 한 명 휘발유 쪽 맡고, 한 명 경유 맡고, 한 명 세차기 맡고 해가지고 3명이서 봤었는데, 뭐 지금 혼자서도 다 보다 보니까. PC방도 많이 없어졌죠, PC방도. 원래 동네 골목마다 PC방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PC방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컴퓨터가 웬만한 PC방 컴퓨터 씹어먹기 때문에, 지금 뭐 컴퓨터 PC방 사양 본체 가격 한 120만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게임 다 돌릴 수 있어. 그리고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편해. 옆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뭐 시간 제한도 없고, 소음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편의점 말할 것도 없고, 편의점은 요즘에 이제 점주님들이 근무를 대부분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뭐 주간 알바 안 뽑고, 그래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는 더 줄 거예요. 더 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해보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이 없고 단순히 일자리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지면서 아르바이트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특히 여자분들 아르바이트 간절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못해 이게. 생각해봐. 여자분들 원래는 배달 쪽은 생각도 안 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여자분 배달 좀 많이 하고 있잖아. 왜 할까 이게. 사실 여자분들 중에 배달한다고 해서 남자분 버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거 알죠. 또 여자분들 오토바이 다 싫어해. 근데 왜 탈까? 이거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자리가 안 나고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궁예 지적을 하는 게 이제 오토바이 배달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오토바이 배달 쪽으로 넘어온 사람 더 많겠지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장은 키오스크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좀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10년 전쯤 프랜차이즈 키오스크 도입 전 카운터에 중반 알바만 4, 5명. 지금은 양면 키오스크 10대가 있더라고요. 라고 적었습니다. 예. 지금 PC방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전 옛날 빈티지 PC방을 선호하거든요. 옛날 CRT 시절. 옛날 PC방 가면요. PC방 가면 그 담배 냄새이죠. 담배 그 재떨이 냄새 장난 아니었어요. 원래 PC방이 그렇게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옛날 보면 약간 눈사람처럼 돼가지고 약간 도박장 같이 있어요. 도박장. 밖에 안 보였어요. 2000년 초중반에 PC방 가면요. 약간 단란주점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PC방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제 동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창문을 죄다 선팅해가지고 게임하잖아요. 게임하잖아. 분명 아침에 갔어. 게임하고 집에 가잖아. 밤이에요. 정말로. 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다 조명도 굉장히 시커매. 정말로. 옛날에 PC방 가면 어떻게 했냐면요. PC방 가면 그 카운터 물어봐요. 저기 무슨 게임 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물어봤다니까. 옛날에는 컴퓨터상에 앉았을 때는 혹시 게임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스타 하시려고요? 아, 그러면 잠깐만 스타 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 있는데 여기서 하시죠. 이렇게 안내해 준다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PC방 컴퓨터 상에 딸려가지고 게임을 다 깔 수가 없어요. 다 깔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보풀북 자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다운 달 걸린 자리가 있어요. 재부팅된 자리가 있고 보풀복이야. 그래서 PC방 가면 자주 가면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은 자리 맡으려고 아침에 가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 마우스가 좋은 자리. 아 진짜로. 배틀넷 서버가 잘 되는 자리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옛날엔 PC방 좋은 자리 다 기억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 PC방에 간식이 있습니까? 옛날 PC방 간식은 그냥 라면, 핫바, 예, 음료수가 답니다, 음료수가. 지금 PC방 가면 낯선 게 뭐냐면, 지금 PC방이 약간 좀, 레스토랑처럼 돼가지고, 예, 레스토랑처럼 돼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되잖아. 난 그게 부담스러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게. 아무튼. 아, 웨치스포도, 조지아 맥스, 예, 조지아 맥스, 그리고 이제, TOP, 3대장이죠, 이게. 예. 지금도 그렇게 있더라고, 지금도 가보면. 예. 예, 조지아 맥스, 웨치스포도만, 그리고 이제 TOP까지, 초록색 TOP. 근데 그런 PC방이 없죠, 요즘에는. PC방 장사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시대 변화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는 점점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급이 또 매년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요즘에 자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PC방은 점점 사양산업이라 가지고 잘 되기 힘듭니다. 예. 거기다가 다른 것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부족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시골 올랐으니까 또 음식 가격이 오르겠죠. 안 봐도 비 오겠죠.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다들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